지난 2020년 6월 3일 유튜브 채널 케빈스 밀리터리 채널 KKMD에서 본 포스팅을 안내하고 본 포스팅의 내용을 자막과 음성으로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제 포스팅의 내용이 그대로 사용된 데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 블로그의 내용을 통하여 해당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듯이 영상을 제작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되어 역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해당 영상에서 저와 제 블로그를 거론한 내용을 삭제해줄 것을 해당 유튜버에게 요청한 상태임을 알립니다. SBS는 수일 전부터 한국 차세대 전투기의 레이더 개발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일단 KF-X 레이더 개발에 예산 낭비나 혹은 개발 과정 중에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는지는 내가 알 수 없는 문제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이 없다. 필요하다면 엄중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밝힐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마치 KF-X용으로 한화 주도로 개발 중인 AESA 레이더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듯이 확정을 짓는 듯한 기사의 내용과 이 기사를 근거로 비리로 몰아가는 듯한 국내 밀리터리계의 반응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특히 진짜 AESA 레이더에 문제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보기보다는 KF-X의 국산 개발 그 자체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감정을 비이성적으로 마구 분출하는 듯한 모습은 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의 일련의 기사들을 통해서 지적된 레이더 성능 관련 문제는 과연 어느 정도 맞는 말인지 살펴보기에 앞서 주간조선의 지난 2월 24일자 기사에서 기사화된 KF-X의 AESA 레이더 성능 부분만을 발췌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KF-X AESA 레이더의 핵심 부품은 모듈이라 불리는 물건이다. 수 센티미터 크기의 잠자리 혼눈처럼 생겼는데 레이더 C제품에는 모두 1088개가 들어간다. AESA 레이더는 모듈을 원형판에 박아놓은 형태다. 모듈 하나가 레이더파를 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 종전 기계식 레이더보다 다수의 표적을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다. 모듈 숫자가 많을수록 탐지거리 등 탐지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 공군도 도입 중인 F-35 스텔스기는 1200여 개의 모듈을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F-22는 약 2000개의 모듈을 갖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KF-X에 장착돼 시험될 AESA 레이더는 현재보다 20% 커지고 모듈 숫자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모듈 숫자가 1200여 개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F-35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십 개의 목표물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KF-X AESA 레이더는 KF-16 성능 개량 전투기에 탑재된 AESA 레이더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F-16 성능 개량 전투기의 AESA 레이더 탐지거리는 약 200km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듈을 비교적 작은 레이더 원형판에 가급적 많이 집어넣으려면 크기를 줄여야 한다. 여기에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용인연구소에는 2005년 처음 만든 모듈부터 2016년 개발된 모듈까지 함께 전시돼 있는데 크기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실제 성능을 지금 상태에서 알 수는 없지만 탐지거리는 200km이고 타 표적에 대한 동시 추적 타겟팅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게 목표라는 점은 알 수 있다.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가? 이번 SBS 보도의 내용 중에는 레이더 성능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다. 그럼 성능상의 문제라고 제대로 밝힌 것은 없다고 보인다. 기사가 마치 성능상 문제가 있다는 듯이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그 기사가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인지 지적하고자 한다. SBS 기사에서 지적된 성능과 관련된 문제들. 예산 과다 책정이나 수정된 제안에 대한 예산 책정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부분은 내가 뭐라고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 ADD 측 등은 반론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사들의 댓글들을 보면 이미 비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사가 그런투라 그런 반응은 당연한 거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되어야 하고 당연히 시정 조치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내용을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진짜로 어떤 의혹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나 싶다. 그건 각자가 판단하시기 바란다. 다만 기사화된 내용 중 KEFX AESA 레이더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은 살펴보고 싶다. 아래의 문장들이 대체로 성능과 관련된 기사의 내용이다. 또 한화 시스템이 AESA 레이더의 핵심 성능인 추적 거리를 사업 제한 단계에서는 수백 킬로미터 단위로 제시했다가 실제 결과는 수십 킬로미터로 또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표적 수제한치도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다. 추적거리를 수백 킬로미터 단위에서 수십 킬로미터 단위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그게 곧 추적거리를 줄였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탐지거리가 200km라면 추적거리는 그보다 짧게 된다. 따라서 당초에 수백 킬로미터 단위로 기재되어 있다면 100km, 200km로만 표기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 단위로 바꾼다면 그게 잘못된 건가? 그게 레이더 성능에 중대한 문제라도 되는 건가? 한 단위로 단위의 조정을 문제로 삼을 수 있는가? 그 자체가 문제인가? 더군다나 업체가 수정 제한한 성능이 애초 군의 ROC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가 충족되거나 이해할 수준에 있는가가 레이더 성능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16년 5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4대 핵심 기술 중 최고 난이도로 악명 높은 AESA 레이더 체계 개발 사업자로 한화 시스템을 선정했습니다. 10년 이상 국방과학연구소와 AESA 레이더를 개발했던 기술 우위의 LIG X1이 떨어졌는데 심사위원들 대다수가 자격 미달로 드러나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다. 기사대로 당시 LIG 대신 한화가 선정된 걸로 여러가지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화가 애초에 레이더 체계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던 업체도 아니며 레이더 체계와 전투 시스템과의 통합은 한화가 오히려 더 경험이 많으므로 타당한 결정이라는 주장도 많았다. 이걸 마치 무슨 결탁이나 비리가 있었다는 듯이 느껴질 수 있도록 수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거론하는 건 해당 기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밖에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한화 시스템은 이런 초과 제한을 2건, 추가 제한을 10건 했습니다. 초과 제한 2건은 AESA 레이더의 핵심 성능인 최대 추적거리와 최대 동시표적 추적수를 과도하게 높게 잡은 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조치는 사업비 1,300만 원 감액분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솔직히 문맥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성능을 높게 잡았는데 사업비는 감액되었다는 식으로 읽히는데 이게 문제인가? 아니면 과도하게 높게 잡은 초과 제한을 수정했다는 의미인가? 다시 말하지만 수정된 제한 내용이 군이 요구한 ROC의 범위 내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2016년 한화 시스템이 AESA 레이더 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때 제안했던 지형 회피 모드와 새로 개발하겠다는 지형 추적 모드가 기술적으로 거의 같다는 겁니다. 한화 시스템이 기존 사업비 안에서 개발하겠다고 제안했던 기술인 만큼 유사한 기술의 추가 예산 투입은 낭비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황당에 가까운 설명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 지형 추적 모드와 지형 회피 모드가 기술적으로 거의 같다는 이야기는 사실 같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서로 하드웨어는 거의 같아도 소프트웨어는 다르다. 회피하는 알고리즘과 추적하는 알고리즘이 같을 수 있나? 아니면 파일럿이 지형 회피 모드로 제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지형 추적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지형 추적 지형 회피 시스템은 영어로 터레인 팔로잉 터레인 오보이던스 시스템즈라고도 표기하는데, 당장 검색을 해보면 이 시스템이 갖추어진 많은 공군기들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공군기를 제작하고 납품받은 나라들은 몽땅 예산 낭비를 한 것인가? 게다가 KF-X의 AESA 레이더에 지형 추적 모드를 추가하기로 한 게 최근도 아니고 이미 작년에 확정되었고 얼마에 계약되었다고 보도도 된 내용이며, 방산산업의 고향이라서 그런지 경남일보에서는 이 사실과 지형 추적 기술에 대한 기사도 게재한 바 있다. 한국형 전투기의 눈 AESA 레이더의 자동 지형 추적 기술. 경남일보. 최근 중앙일보 기사에서 한화 시스템이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할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의 자동 지형추. 또 한 가지 경남일보 기사 중에는 한화 시스템이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할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의 자동 지형 추적 기술을 적용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470억 원 규모의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다. 라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온전히 한화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외국의 밀리터리 매체인 DFPOST의 2월 6일자 기사에 보면 한화와 이스라엘계 방산업체인 LBC 지형 추적 지형 회피 모드 개발과 관련하여 향후 6년에 일정으로 4,3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즉, 지형 추적 지형 회피 모드 개발 비용 중 상당수는 LB사에 지불되는 비용으로, 이는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고 방사청에도 근거 자료로 제출될 것이다. 즉, 한화가 이 부분을 가지고 비용을 부풀려서 방사청이나 ADD와 계약을 체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련의 관련 기사들을 보면 지형 추적 모드의 개발은 상당 기간 협의되어 온 끝에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걸 이제 와서 잘못되었다고 한 걸까? 대체 지형 추적 모드와 지형 회피 모드가 기술적으로 거의 같다고 말한 업체 관계자는 누구고, 국내 보도 시점으로부터도 5개월도 넘은 이제서야 마치 새로운 사실처럼 기사에 한 줄거리로 더한 이유는 대체 뭘까? 솔직히 이번 SBS 관련 기사들에서 문제점이라고 지적된 추가 제안의 내용이라 것들은 멀티롤 전투기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내용들이 아닌가? 그리고 어느 기사에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LPI 기술이 추가된 것도 문제시 하던데, 요새 개발되는 AESA 레이더 치고 LPI 기능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더도 있나? 그걸 만일 빼먹은 ROC라면 그게 문제 아닌가? 무려 스텔스마도 고려하고 있는 기종인데? 대체 요 며칠 사이에 SBS에 의해 제기된 KF-X AESA 레이더의 문제라는 게 뭐가 문제라는지 나로서는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KF-X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나 역시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정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이 KF-X에 대한 의혹 기사를 내고 관련 업계와 당국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비리로 몰아가는 듯한 기사의 보도 방식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SBS 기사들에 사용된 레이더 사진조차도 구리다. 다른 기사들하고 비교해보시면 알겠지만 하필이면 빨간 플라스틱 커버로 덮인 걸 AESA 레이더라고 소개할 게 뭐란 말인가. 싸구려처럼 보이게. 한국형 전투기 핵심 장비 AESA 레이더 시제품 제작 완료, 다음 달 출고식. 국내 방산업계가 한때 국내 기술로는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마저 내려졌던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장비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시제품 제작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군 당국은 최종 단계의 A사 레이더 시제품을 제작해 오는 8월 12일을 전후해 국산 A사 레이더 완제품 개발에 기여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 한화 시스템 등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출고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